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그림이 그려져 있던 전화카드. 밖에 나다니는 일이 많지만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숙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언제나 공중전화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가게에서 100개 단위로 파는 전화카드를 사서 쓰고 계셨습니다. 주로 홍보용으로 만들어져서 광고가 뒤덮인 전화카드였지만 숙모님은 상관하지 않고 쓰시는 듯 했습니다. 맨 위쪽에 있는 카드부터 한 장씩 뽑아서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조금 이상한 전화카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50대의 여성이 정성스럽게 화장한 채 흰 꽃에 파묻혀 넋을 잃고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을 앞면에 찍어놓은 전화카드였습니다. 숙모님도 50대였기 때문에 같은 나이대의 여성이 그런 모습으로 누워있는 사진은 왠지 기분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카드에는 오직 사진만 찍혀 있고 광고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주문 제작한 전화카드가 한 장 끼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런 기분 나쁜 카드는 빨리 써 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숙모님은 곧 그 전화카드를 가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곧이어 밖에서 전화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어 숙모님은 그 전화카드로 공중전화에서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번호를 눌러도 신호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번호를 눌러봤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귀를 대고 있자니 멀리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혼선이라도 일어난 것인가 싶어서 숙모님은 전화를 끊고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커져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당신 차례예요. 야구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고 말을 걸어보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분이 나빠진 숙모님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전화카드가 이상하다고 보여줬더니 딸은 그 전화카드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딸은 이런 카드 쓰지 말라며 숙모님에게 잔소리를 했고 딸의 말을 듣고 그 전화카드를 자세히 봤습니다. 전화카드 사진에는 주변의 꽃은 모두 국화였고 여성의 코에는 솜이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꿈에서 소개받은 집으로 이사를 했던 썰. 중학교에 다닐 때 집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집은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집으로 기가 새기까지 하는 낡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해 가족 모두가 이 집을 마음에 들어해서 애착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집에 인격이 있다면 집도 우리를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나는 그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불이 난 원인은 이웃집의 누전이었습니다. 집은 여러 가구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가였기에 불은 이웃집과 이웃집으로 순식간에 옮겨 붙었습니다. 겨울철, 나무로 지어졌던 우리 집은 순식간에 타들어갔고 우리는 몇 시간 만에 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고 불타버린 집에 혼자서 남아있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집은 옛날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불이 났던 건 꿈이었나봐. 다행이다. 나는 부엌에 서서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니 방의 배치가 미묘하게 달랐고 부엌벽이 없었고 본 적이 없는 다른 집에 이어져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천장을 올려다보고 이음매를 찾아봤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두 집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집은 같은 집이다. 꿈속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잠에서 깨어나 가족들과 아침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사 갈 만한 집이 몇 군데 있다고 형제들과 나에게 말해주셨습니다. 지금 임시로 사는 곳에서 가까우니까 각자 가본 다음 의견을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래도 새로 이사 갈 집을 고르는 것이기에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어서 학교가 쉬었기 때문에 나는 바로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는 알아차렸고 본 기억이 나게 되었고 이 집은 그날 밤 꿈에서 봤던 그 집이었습니다. 시험 삼아서 부엌 천장을 우러러보니 꿈과 똑같은 벽지가 붙어 있었고 꿈에서 본 것과 너무나 똑같아서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시로 살고 있던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만 계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무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 이야기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젯밤에 새집 꿈을 꿨어요. 전에 살던 집이랑 이어져 있었어요. 전에 살던 집이 여기를 소개해 준 것 같아요.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어린아이의 쓸데없는 말이겠지만 아버지는 그랬느냐며 되물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런 꿈을 꿨다고 하니 그 집으로 하자꾸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직 그 집을 보지도 않았고 어머니도 없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와 형제들은 결혼해서 집을 떠났고 부모님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나는 그 집이 옛날에 살던 집에게 소개받은 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꿈속의 여자에게 말을 걸고 5년간 사라진 친구. 벌써 10년이 훌쩍 지난 내가 중학생이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언제나 같은 꿈을 꾸고 있었고 양옆이 논밭은 매우 긴 시골길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저편에서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작은 사내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스쳐 지나가고 조금 더 걸어간 시점에서 잠이 깨어났습니다. 어쩐지 기분 나쁜 꿈이라기보다는 영문을 알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당연히 여자도 사내 아이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다음날 그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가 다음날부터 자신도 그런 꿈을 꾼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유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어째서 같은 꿈을 꾸는 것인지. 그 녀석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 만난 녀석인데 소울메이트라도 되는 걸까? 어쨌거나 무척 신기해하는데 문득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또 그 꿈을 꾸면 내가 여자한테 말을 걸어볼게. 재미있겠다 싶어서 한번 해보려고 아무 생각 없이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그 꿈을 꾸었고 그 녀석 저 여자한테 말을 걸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여자 옆을 스쳐 지나가려는 찰나였습니다. 언제나 말없이 지나가던 여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이 깨고 나서도 친구가 걱정되었으나 친구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었기에 마음만 졸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다 다음 달에 학교에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녀석이 실종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들은 바에 따르면 한밤중에 혼자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물론 단순한 가출로 치부되어 버렸지만 그로부터 무려 5년이나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 녀석이 말라비틀어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꿈속에 나왔던 여자랑 사내 아이와 시골의 작은 집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문득 정신을 차리니 집 근처의 공원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 녀석은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졌던 5년간의 시간은 지금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나는 그 녀석이 사라졌던 날부터 그 꿈은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자와 사내 아이의 정체도 영영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